토요 랭킹쇼가 뽑은 오늘의 첫 번째 핫 랭킹으로 갑니다. 바로 구속 연장 불허입니다. 검찰이 법원에 예상치 못한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에 주말 중 대면 조사를 하려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해 맞불을 놨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와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는 지금부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예상보다 일찍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검찰 권한은 신속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보안 수사 명문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제26조를 콕 집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그러니까 검찰 측은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검찰의 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적어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근거로 지금 법원에서 든 것이 공수처법 26조와 공수처법 입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이 법 문안을 해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보고 있는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독립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인 것이고, 특히 26조와 연계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든 어느 기관이든 이 부분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 예. 그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공수처만의 온전한 지위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이고, 특히 26조에는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뭐 수사 지휘라든가 협조 요청 이런 어떤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수사 결과를 받아서 신속하게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는 게 검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 신청을 불허한 상황으로 보이고 검찰 측에서는 이에 반발해서 재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의 배경으로 공수처법 제26조를 언급했다면 반대로 검찰에서는 이런 주장을 좀 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지금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결국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건 사실 검찰 측의 어떤 역할을 원론적으로 규정해 놓은 어떤 형사소송법의 근거 규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 규정이 있다는 것은 검사가 혐의점이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 유지라는 걸 하려고 하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빈틈이라든가 보완 수사라든가 검찰 측에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공소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계속해서 재판에 임하고 공판검사가 출석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공방을 펼치고 이럴 것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어떤 수사 권한이라든가 적법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일체의 수사에 사실상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중대한 필요성을 위해서라도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이 호소를 해서 영장 재신청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요, 이렇게 검찰과 공수처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공수처법의 모호함이
구속영장 연장 불허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불허 결정을 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연장을 해달라고 다시 재신청을 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사례로 예를 든 게 예. 전 조희연 교육감 관련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공수처에서 수사 결과를 넘겨왔는데 검찰 재수사를 해가지고 또 기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례를 들면서 이번 사례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상 검찰이 재신청을 하더라도 그게 바뀔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같은 법원인데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검찰은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27일 정도가 이제 기한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라도 한 번 더 재신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는 차후의 수사 과정에서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의 연장 재신청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좀 촉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앙지법의 영장실질 담당 판사가 결국은 구속 연장을 불허한 배경은 물론 네. 형식적으로는 공수처법 2조에 의해서 검찰은 공소제기에만 신속하게 판단만 하면 되지 예. 수사를 못한다 이런 어떤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이면에는 저는 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구속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구속 지금, 자체가. 예, 지금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이런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구속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연장은 더더구나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저는 이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할 수도 없는데 굳이 하루 이틀 더 지금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인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가둬놓을 하등의 어떤 실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의 결정에 대한 이면까지 개인적 의견 짚어주셨는데 이 검찰의 연장 재신청은요, 이 법원 결정이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허 변호사님, 법원이 어젠 불허를 했는데 최 교수님은 가능성이 좀 낮다 봤는데 좀 뒤바뀔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법원에서 한 번 결정한 내용을 이렇게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했다고 해서 이 번복한다는 것은 신뢰성이나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가져올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명분 없이는 이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영장 전담 판사가 돌아가면서 이 판단을 하는데 해당 신청을 판단한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고 무작위 추첨으로 되기 때문에 네. 다른 판사의 시각에서 봤을 때 검찰 측의 소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본다면 이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현저하게 달라지는 어떤 상황적인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뒤바뀔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당초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거란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구속 연장이 불허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을 좀 이번 주말 내에 기소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법과 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완하지 못한 데 대해서 문제점의 출발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법경찰관 10일 구속, 그다음에 검사 10일 구속,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해서 20일 이렇게 총 30일 동안 구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검사의 지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10일 연장 신청을 사실상 했다고 하면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단은 지금 만약에 재신청에도 불허가 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아둘 방법이 없기 때문에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전에
조기 기소를 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하면 검찰 측에서 보안 수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는 이 예.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돌려보내서 공수처에서 연장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산정해 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현실적으로도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구속기가 만료되기 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방안이 현재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던 어제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설 인사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 여러분이 생각 많이 난다. 여러분 곁을 지키고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홍 전 의원님. 네. 근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계속 여론전에 나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결국은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명절 때 뭐 인사를 하는 것은 좀 지극히 좀 당연하다. 특히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남동에서 관절을 좀 지키고자 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뭐 정말 그 추운데 음동설안에 고생을 하셨고 최근에도 계속적인 이런 지지자들이 그걸 뭐 사실상 생계를 버리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어떤 민족의 명절인 이 설에 이렇게 직접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인사를 좀 드리는 것은 뭐 지극히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